이번 강의 시간은 시험 사출 제품 분석 중 불량 유형별 대책 수립 관련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사출 금형 개발이나 제품 개발하는 엔지니어 및 유사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실무전에 OJT 교육으로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내용을 위주로 준비한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아래 목표 4예에 표현된 것처럼 사출 성형 시 발생하는 불량 유형들에 대해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자료는 교육용으로 활용하며 강의 자료 중 사용된 이미지 및 기타 자료를 NCS 및 타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자료의 출처 명기를 기본으로 하되 불가피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교육 목적을 감안하여 활용하여 하오니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아래 목차에서처럼 불량 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플라스틱 사출 성형에서 발생하는 불량 문제의 그 원인은 아래처럼 여러가지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제품의 특성에 맞는, 즉 충분한 분석을 통한 최적의 금형 설계를 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출 불량의 종류를 하나씩 예로 들어가면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불량에 대해서 언급해 보겠습니다. 버라는 것은 이미지에 나타난 것처럼 금형상 파팅 라인에서 주로 발생하는 거스름이 형상을 의미하며 프레시라고도 합니다. 이는 금형 파팅 라인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이는 성형기 타입업 밸런스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수명이 오래되지 않은 성형기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다음은 사출 압력 대비 사출 형체력이 부족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금형 설계 시 사전에 충분한 고려를 통해서 사출 성형기를 선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작업 현장에서는 금형 파팅 라인의 방청으로 인한 오물이 묻는 문제는 없는지를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이미지에서처럼 제품의 살두께가 일정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과도한 살두께가 형성될 경우 사출압이 미치지 못해 수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항상 먼저 제품 설계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성형 조건으로 사출 압력, 보압 등이 부족하지 않는지를 조정해 보면서 개선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리고 금형 냉각 상태, 금형 온도 밸런스 등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냉각 회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데 여기서도 설계적인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전 페이지에 이어 설계상 살두께가 일정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과도한 살두께가 형성될 경우 사출압이 미치지 못해 수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항상 먼저 제품, 금형 설계의 문제를 개선하고 이후 성형 조건을 조정해 나가면서 개선해 나가야겠습니다. 또한 금형 설계적으로 런너, 게이트, 레이아웃의 타당성을 먼저 검증하고 제품 말단까지 사출 압력이 충분한지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성형 조건으로 사출 압력, 보압 등이 부족하지 않는지 조정해 보면서 개선해 나가야겠습니다. 다음은 온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불량은 이미지에 나타난 것처럼 반짝반짝하는 얼룩이라고 해서 현장에서는 반짝이라고도 칭하기도 하는데 이는 주로 수지 재료의 건조나
난연제, 방청제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레진이 건조에 문제가 없도록 재료에 따른 사출 전 권장 건조 온도, 시간 등을 수행하고 진행토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적정 사출 압력 대비 게이트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게이트 주변에 반짝이는 것처럼 보여 어떤 이는 은줄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플로우마크라고 하는데 이름이나 어떻든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우선 은줄이 발생할 경우의 대책으로 게이트를 확대해 본다든지 이렇게 해도 개선되지 않으면 사출 속도를 조정해 보는 것도 권장합니다. 이 사출 속도에 영향을 주는 스크류 회전수 조정을 고려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종종 수지 온도가 너무 높아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가스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스 빼기에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해야겠습니다. 금형 온도가 너무 낮은 경우에 뜨거운 레진과 차가운 금형 표면이 만나면 결로라는 것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서 실버 스트리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성형에 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형상은 우측에 보시는 충진 내진이 너무 많은 저항체 형상 때문에 미충진되는 부위가 발생하는데 주로 내진 충진이 종료되는 말단부에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여러가지 원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원재료의 특성 중 유동성이 나쁜 경우, 성형제의 압력이 부족한 경우, 수지 온도가 기준치보다 낮은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가열 실린더 온도, 사출 압력, 금형 온도 등을 상향 조정해서 개선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잡하고 작은 형상으로 사출 압력이 미치지 못하는 리브나 보스에 미성형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파팅 라인에 가스벤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곳에 미성형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는 다수의 백인 경우 게이트 밸런스가 좋지 않아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저속으로 성형시켜 들어가면서 가스가 충분히 빠져나가게 만들어 충진이 개선되는 사례가 많도록 유도해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출을 저속으로 하게 되면 스프루에서 건접된 게이트를 먼저 채워 다수의 캐비티에 동시 충진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웰드라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웰드라인은 주로 수지가 함유하는 부분에 가느다란 실선처럼 생기게 되는 현상으로 우측 이미지와 같습니다. 여기서 제품의 표면에 보이는 것을 주로 웰드라인이라 하고 살두께 내부에 발생하는 경우를 웰드라인이라고 합니다. 여튼 이런 문제는 제품의 강도의 문제를 야기하므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제품상 발생해도 큰 문제가 없다면 협의에 의해서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이는 주로 원캐비티에 여러 개의 게이트를 설치할 경우에 발생하며 보스의 외경부 혹은 제품상 내부에서 레진이 만나는 부위, 여기에 공기나 휘발분이 고여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땐 에어벤트를 설치함으로써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웰드라인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금형 온도가 낮은 경우, 사출압력, 보압시간이 적을 경우에 말단부 및 레진이 만나는 부위에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런 사출 조건으로 대책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에 표시된 것처럼 전열 카트리지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 페이지에 이어 보시는 바와 같이 카트리지를 채용할 때 웰드라인이 생기는 부위에 국부적으로 채용해서 급속도로 온도를 올려주게 되어 웰드라인이 개선될 수 있으나 수축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채용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면 변생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특수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채용을 후순위로 모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어 웰드라인이 발생하는 부위에 강제적으로 가스배기 장치를 설치하여 웰드라인을 개선하는 방법을 예를 들 수 있는데 그 장치의 구조는 아래 이미지와 같이 로직 시일 방식이라고 해요. 강제 가스배기 장치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냉각 회로를 이용하여 공기를 흡입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형 전체적인 온도를 순간적으로 고온으로 했다가 사출 완료 시 급냉하는 방식으로 웰드리스 몰드라고 합니다. 이 또한 웰드라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예시로 E몰드, H몰드 등이 모두 웰드리스 몰드의 종류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휨, 굽힘, 뒤틀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량은 대부분 온도, 압력과 연관되어지고 금형 상하측의 온도 밸런스 분량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 뜨거운 쪽이 나중에 냉각하게 되고 이로 인해 나중에 높은 온도의 사출 레진이 냉각되면서 당김력이 작용해서 수축이 나중에 발생하므로 힘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뒤틀림 현상은 주로 과다한 사출압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레진이 용융 상태에서 과도한 사출압을 받아 열팽창하게 되는데 이때는 레진의 폴리머가 선형, 즉 리니어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것이 냉각에 의해서 나선형 형태로 되면서 수축하면서 발생하는 불규칙 방향성 때문에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급적이면 사출압을 줄여서 성형 품질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휨 분량에 대해서 여러가지 원인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예를 들면 냉각의 불충분, 유동성의 나쁨, 잔류 억력, 살두께의 불균형 등으로 다양한 원인으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여러 번의 시험 사출을 통해서 원인과 대책으로 품질을 잡아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출 성형품의 치수 분량에 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출 성형 조건은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주로 계절 변화, 밤과 낮의 온도차, 재료의 로트성 변화 등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해서 가급적이면 주변 작업 환경이 일정케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튼 성형 제품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사출 압력과 속도, 금형 온도 등에 대해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출 압력과 속도가 높게 설정되면 치수가 초과하게 되고 파팅 라인의 bur가 과다하게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성형, 수축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조건을 시험 사출을 통해서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금형 상하측 온도 밸런스가 일정치 않으면 성형품의 충진 부족에 따른 수축, 국부적인 레진 충진 부족 혹은 과다로 인해 치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온도 밸런스와 겸해서 사출 압력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성형 시 냉각 시간이 짧으면 레진 폴리머의 냉각 시 재결정에 의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발생하는 수축에 의해 치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성형 후 일정 냉각 시간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또한 냉각 시간을 길게 유지하는 시험을 해보면서 제품상의 변화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성형 제품의 최종 냉각 후 실제 72시간을 지나서 판단해야 한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수에 긴급히 담궈서 지수 변화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지만 냉각된 것은 72시간 자연 방치하게 되면 재결정 과정을 거치면서 늘어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냉수에 담그는 시험은 시험 사출 시간이 넉넉지 않고 짧은 시간에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계절, 낮과 밤에 따른 치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산시는 주기적인 검사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초물, 중물, 종물 관리하는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치수 측정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형체력은 적정한데 에어벤트가 부족해 가스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말단구 미세한 미성형으로 치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압축백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내부에서 과열에 의해 수지가 타는 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흑점
흑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진 자체에 난연제가 많이 첨가된 경우 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는데, 이 또한 가스벤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탄환 현상에 의해 흑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레진의 온도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물론 캐비티 내 성형품에서 발생하는 것과 실린더 내부 과열에 의한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린더 노즐과 금형 스프루 부시 사이 틈새에 탄화된 레진이 섞여 들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이는 금형과 성형기의 지부 상태를 잘 관찰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린더 내부에 끼어있던 찌꺼기로 인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때는 실린더 내부 청소를 다시 해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플로우 마크 관련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게이트 주변과 성형품 내에 발생하는 경우에 나타나게 되는데, 성형품 내에 발생하는 경우는 사출 속도가 낮게 설정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재료의 건조에 문제가 없다면 실린더와 금형 온도는 높여 유동을 좋게 한다든지 사출 속도 및 사출 압력, 도합 시간 등을 조절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 주변에 발생하는 경우 미세하게 날리는 것 같은 게이트 마크는 사출 속도가 너무 빨라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플로우 마크로 종종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사출 속도를 적절하게 낮추어 설정해보고 개선이 되지 않으면 게이트 주입 전에 금형상에 홈을 주어 마찰저항을 주입구척에 적용해서 진행해보는 것도 권장합니다. 이는 상황에 맞게 의사결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수행부 중심부 부분에 살두께가 과도하게 얇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피하도록 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는 해당 부위 근처에 게스벤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할 코어 적용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 전 러너 말단부 근처에서 해당 불량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콜드 슬러그웨어를 설치하여 응고된 레진이 이곳에 몰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현상은 사이드 게이트나 오버랩 게이트에 주로 나타나며, 게이트가 캐비티 내 살두께 방향에 허공에 주사하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캐비티 내 벽을 타고 주입이 되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는 수지의 응고, 수지의 주입 유속, 도달하는 유로가 긴 경우에 발생하게 되므로 금형 설계 시 주의해서 러너와 게이트를 방안 설계해야 하겠습니다. 제팅은 또한 사출 속도 변화에 의해서도 다르게 나타나게 되므로 적절히 조절하면서 조건을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백화현상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백화현상의 원인으로 과도한 사출 압력에 의한 잔류압력, 이젝팅 시 밀핀의 동작이 부드럽지 않아 제품에 충격을 주는 경우, 밀핀이 제품을 물고 있는 경우 등에 의해서 백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서 과도한 사출 압력은 줄이고 이형의 원활함을 위해 이젝팅 동작상의 습동 공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젝팅도 성형 온도의 과열에 의해 습동이 불량해질 수도 있으므로, 때는 금형 재질에 따라 적절한 습동 공차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처럼 성형 제품에 냉각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밀핀 선단부가 제출 시 제품에 충격을 주어 백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서트를 채용할 경우 고정부에 주변에 응력이 집중되거나 인서트를 잡고 있는 코앞핀 간의 공차가 타이트함으로 인해 지출 시 백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히 성형 시 현장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퀴즈를 통해서 강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출 불량 유형 중 미성형 쇼트샷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논의해 보시겠습니까? 네, 정답을 요약하자면 성형기계의 능력 부족, 성형재료, 수지 온도가 일정 기준보다 낮을 때 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성형기의 사출 능력, 성형재료 유동성, 성형시 금형 혹은 실린더 내부의 온도 등을 고려해서 상황에 적합한 방법으로 대책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시험사 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로 적정법, 조립시 고려사항, 실시험사 출시 확인되어야 할 사항들, 그리고 실제 사출 성형 시 발생하는 불량들을 유형별로 원인과 대책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 밖에 언급되지 않은 불량 유형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제품 설계, 금형 제작, 성형 조건 등을 폭넓게 분석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를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